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퀀텀 컴퓨테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자역학 발표를 진행하게 된 박솔이라고 합니다. 네, 콘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그라운드에서 블록스피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스피어의 개념은 어떤 퓨어 스테이트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블록스피어의 표면의 한 점이 어떤 퓨어 스테이트와 매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 PPT에 한 예시가 나와 있죠. 저 한 예시가 바로 블록스피어의 점과 매핑되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블록스피어의 한 점이 어떤 한 퓨어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싱글 큐빗에 대한 그 벡터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퓨어 스테이트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퓨어 스테이트는 뭐냐면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이용하여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그런 스테이트를 바로 퓨어 스테이트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PPT에 보시면 저 A 벡터가 나와 있죠. 저 A 벡터도 결국엔 퓨어 스테이트가 됩니다. 왜? 스탠다드 베이시스인 어떤 제로 어떤 벡터와 그다음에 어떤 원 벡터가 저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각각의 베이시스의 그런 앞에 개수들을 빼가지고 지금 벡터를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런 퓨어 스테이트를 벡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그런 앞에 붙는 개수는 각각 확률을 그런 주관하는 상수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밑에 그림에는 어떤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벡터로 표현했을 때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입니다. 네, 다음으로 2큐비트에 대한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각각의 싱글 큐빗들이 있는데요. 이 싱글 큐빗들을 하나의 그런 시스템 안으로 합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큐비트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그럴 때 어떤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냐? 바로 텐서 프로덕트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개의 그런 서로 각각의 싱글 큐빗이 합쳐져서 하나의 원 시스템을 이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텐서 프로덕트는 아래와 같고요. 최종적으로 연산을 수행하게 되다 보면은 베이시스가 저렇게 4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4개에 대한 베이시스에 대한 개수를 또 벡터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컴바인 퀀텀 스테이트를 벡터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텐서 프로덕트가 대체 뭘까요? 텐서 프로덕트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저렇게 오퍼레이트를 저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가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렇게 연산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텐서 프로덕트를 한다는 것은 바로 저런 연산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트릭스의 어떤 매트릭스를 곱한다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미는 모두가 잘 알 듯 싶은데요. 그 말 그대로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액션을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어떤 퀀텀 스테이트 어떤 푸사이 x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취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시프트된 결과가 나오죠. 말 그대로입니다. 기존에 있던 퀀텀 스테이트에다가 시프트 시키는 액션을 가진 매트릭스를 곱하니까 액션을 이렇게 수행당한 그런 퀀텀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퀀텀 스테이트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당연한 개념이었고 양자역학을 수강하셨다면 전부 알고 계셨듯 잘 알고 계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퀀텀 로직 게이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클래시컬 컴퓨테이션에선 다양한 디지털 블록이 나옵니다.
인버터도 나오고 버퍼도 나오고 다양한 디지털 블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그 퀀텀 컴퓨테이션에서도 다양한 블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걸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일단 허미션 매트릭스고요.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퀀텀 스테이트를 그대로 내보내줍니다. 수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풋인 그런 푸사이 스테이트가 있을 때 그대로 푸사이 그런 X를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컴퓨팅 그런 개념에서 버퍼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버퍼는 어떤 인가받은 비트를 그대로 내뱉는 그러한 디지털 블록을 의미하는데요. 0을 받으면 0을 내뱉고 1을 받으면 1을 내뱉습니다. 그러한 개념이 마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다마드 매트릭스인데요. 하다마드 매트릭스는 최종적으로 어떤 스탠다드 베이시스에다가 이 매트릭스를 취했을 때 플러스 캣, 마이너스 캣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오퍼레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캣과 마이너스 캣이 대체 뭐냐? 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지금 보시면 PPT 보시면은 저렇게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다마드 매트릭스는 어떤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저런 플러스 캣과 마이너스 캣으로 바꿔준다. 그 바꿔주는 오퍼레이터 작용을 한다. 오퍼레이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퀀텀 로직 게이트에서 글로벌 페이지 매트릭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트릭스의 의미는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해 체인징, 페이지한다 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상을 바꿔준다 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위상만 바꿔줍니다. 앞에 리니얼 콤비네이션 할 때 그 개수 붙는 거 있죠. 그 개수가 바로 확률에 관련된 개수인데 그 개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개수가 바뀌지 않고 오로지 그 순수한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해당되는 페이지만 변경하게 하는 그러한 매트릭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어떤 축에 해당해서 로테이터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적용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블락스피어에서 블락스피어에 어떤 호리젠탈 라인을 트레이싱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위에서 설명드렸던 글로벌 페이지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특수각을 대입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이렇게 대입한 그런 경우, 그렇게 각각 페이지 시프트가 일어난 경우를 저희가 이제 어떤 특수한 매트릭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을 바로 T 매트릭스, S 매트릭스, Z 매트릭스라고 관용적으로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 Z 매트릭스는 그 나중에 추후에 설명드릴 그 파울리 매트릭스의 그 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곧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바로 언제 나오냐?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게 되는데요. 곧 이어서 파울리 게이트 매트릭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울리 게이트 매트릭스의 의미는 바로 이 블록스피어 상에서 파이 라디안만큼 회전시키는데 그 기준이 X, Y, Z, 엑시스를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그런 기준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파울리 게이트 X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겠는데요. 이 파울리 게이트 X는 바로 어떤 의미가 되냐? 어떤 블록스피어에서 X축을 고정하고 회전시킨 파이만큼 회전시킨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를 따져서 그 매트릭스를 취하게 되면은 그 최종적으로 마치 비트가 플립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울리 게이트 X는 마치 그 클래시컬 컴퓨테이션 영역에서 인버터의 역할과 대응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스탠다드 베이시스 0에다가 그 파울리 게이트 X를 취했습니다. 그럴 때 저렇게 반전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울리 X뿐만 아니라 이제 파울리 Y, 파울리 Z에 대한 그런 각각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시만 보여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를 더 들고 왔습니다.
그 파울리 게이트 X의 의미가 뭐였죠? 네, 어떤 블록 스피어에서 그 파이만큼 돌리는 거였죠. 근데 어떻게 돌려요? 그 X 엑시스를 고정한 다음에 돌리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X 엑시스를 고정하고 Y, Z 플레인을 파이 라디안만큼 회전했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0, 1 그런 어떤 퓨어 스테이트의 그런 대응되는 그 점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바뀌게 되는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결과가 비트 플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기하학적인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PPT에 보시면 저 파울리 게이트 X의 매트릭스가 저렇게 수학적인 연산으로 나와 있는데 수학적인 연산 과정을 통해서도 최종적으로 플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하학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어떤 그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파울리 게이트 Y도 네, 앞서 설명드렸던 개념과 같습니다. 네, 이번에 Y축을 픽스드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XZ 플레인을 파이 라디안만큼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대응되는 그런 퓨어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냐? 바로 저렇게 어떤 0, 저렇게 PPT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기하학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매트릭스적인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네, 같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같게 어떤 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Z도 네, 별반 다르지 않고요. Z를 고정시켜도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각각 매핑된 그런 점들이 바뀌게 될 거고요. 근데 그 결과가 그 매트릭스의 그런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같게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인 서킷 컴포지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자회로 개념에는 병렬과 직렬 개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퀀텀 서킷에도 직렬 개념과 병렬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직렬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파울리 Y 매트릭스를 적용한 다음에 파울리 X 게이트를 적용해서 최종적인 퀀텀 스테이트를 표현하고 있는 회로가 나와 있네요. 근데 그 회로를 한번 저희가 심플리파이 해봅시다. 어떻게 심플리파이 하냐? 바로 벡터의 매트릭스를 이렇게 벡터 그럼 어떤 매트릭스를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면 그것이 바로 네, 병렬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 잘못 얘기했군요. 직렬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간단한 개념이죠. 그래서 저 직렬 연결되는 그런 한 블럭을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저렇게 다 프로덕트 시키면 해줍니다. 그러면 저렇게 한 매트릭스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런 방식으로 네, 저런 두 블록을 한 블록으로 심플리파이 하는 과정이 되게 간단한 직관적인 다 프로덕트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이제 병렬 회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싱글 스테이트로 적용된 회로가 나와 있는데요. 저 회로를 한번 컴바인 시켜 봅시다. 병렬 연결시켜 봅시다. 그럴 때 어떻게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냐? 바로 앞서 백그라운드에 언급했던 텐서 프로덕트가 나오죠. 텐서 프로덕트로 네, 병렬 게이트를 합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그러면 파울리 X랑 Y를 어떻게 병렬 연결해 주냐? 네, 정말 쉽습니다. 그냥 텐서 프로덕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아래에 가정이 나와 있고요. 저렇게 4x4 매트릭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 지금 각각의 어떤 베이시스, 어떤 퀀텀 스테이트를 또 텐서 프로덕트 하고 있죠. 그 텐서 프로덕트를 해주면 또 베이시스가 4개로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매트릭스 간의 또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병렬 연결은 바로 텐서 프로덕트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병렬 연결에 대한 그런 예시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전자회로 개념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퀀텀 서킷의 그런 병렬 회로의 개념과 전자회로의 병렬의 개념은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들게 되면 저렇게 3옴과 6옴이 있는데요. 저것을 병렬 연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 병렬 연결을 지금 한 상태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인 상태를 심플리파이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그 연산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의 이용으로 바꿀 수 있죠. 네, 두 개의 레지스턴스를 하나의 레지스턴스로 바꾼 겁니다. 네, 그렇게 심플리파이 할 수 있죠. 그러한 연산 과정이 있고요. 근데 이 퀀텀 메케닉스, 퀀텀 서킷에서는 그런 심플리파이 하는 오퍼레이터가 바로 네, 텐서 프로덕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지금 보시면 그 위 예시를 보니까 두 회로가 보이네요. 두 회로를 한번 병렬 연결해 봅시다. 근데 병렬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텐서 프로덕트 해줘야죠. 네, 텐서 프로덕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텐서 프로덕트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위 회로에서 나왔던 각각의 퀀텀 스테이트를 네, 또 똑같이 텐서 프로덕트를 해주면 베이시스가 4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최종적으로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그 병렬 연결된 네, 컴바인된 퀀텀 스테이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바로 네, 00, 01, 10, 11인 스테이트가 확률이 같게 나온다, 확률이 각각 4분의 1로 나온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처럼 텐서 프로덕트를 가지고 그 각각의 퀀텀 서킷을 병렬 연결해 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 프로덕트는 참 중요한 개념이겠죠.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